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노르웨이의 한 연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승리는 패배에 비해 EU의 지원 손실이 절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반면 러시아 승리는 EU의 지원 손실이 1조 8천억 유로에 달해 EU의 금융 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할 경우 유럽연합은 향후 4년 안에 1조 8천억 유로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노르웨이 TKP가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러시아 승리는 EU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집니다. 토마스 오이스 뮬러라는 오스트리안 기자가 노르웨이 싱크탱크 코리스크와 노르웨이 국제문제연구소의 최근 분석을 인용했습니다. 두 연구소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경우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될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쪽이 승리할지에 대한 가능성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이스 뮬러에 따르면 이 연구는 결국 러시아가 승리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토마스 오이스 뮬러는 두 연구소의 문서는 전쟁에 대한 열광을 부추긴다면서 러시아는 협상 테이블에서조차도 승리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 메시지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패배할 경우 EU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1조 8천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난민 지원, 그리고 대규모 군사력 증강에 드는 비용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노르웨이 싱크탱크들은 우크라이나가 공식 패배 직후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할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즉 러시아 승리 시나리오에서는 러시아군이 드네프르 강을 향해 계속 진격해 군사적 승리를 거둡니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에 유리한 해결책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정치 경제적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EU와 나토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노르웨이 연구에 따르면 러시아 승리는 우크라이나가 영토의 절반을 잃고 장기적인 정치적 불안정을 겪게 됩니다. 600만 명에서 1100만 명의 난민이 추가로 유럽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난민들을 지원하는 데만 EU가 4년 안에 5,240억 유로에서 9,520억 유로의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이 경우 러시아가 몰도바, 발트 3국 또는 북유럽 국가 방향으로 군대를 재배치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나토 동부전선을 강화하는 데는 1조 2천억에서 1조 6천억 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진은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경우 유럽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훨씬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전장에서 우크라이나의 기세로 러시아로 하여금 키예프와 EU의 이익을 보호하는 평화회담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TPK는 우크라이나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면 2022년에 성공적인 반격 작전처럼 우월한 전투력을 재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연구 문건은 키예프 인디펜던트를 이용해 군사력 증강에는 1, 2년 내 1,500에서 2,500대 전차, 2,000에서 3,000문의 포병 장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최대 800만 대 각종 드론과 방공 시스템, 전략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EU의 지원과 장비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진격을 저지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영토를 탈환해 정치적 정상화와 경제 회복을 위한 여건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 EU 통합이 가속화되고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고국 귀환이 촉진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시나리오에서 EU는 비용의 절반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군사원조, 산업지원, 난민 부담 경감으로 4년간 5,220억에서 8,380억 유로면 된다고 추정했습니다. 연구진은 미국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지원할 의향이 없으므로 궁극적으로 EU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가정하에 계산했습니다. 오이스 뮬러는 우크라이나가 이기든 지든 두 시나리오에서 유럽은 우크라이나 지원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빠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든 이유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터키 이스탄불 대학의 독일 역사학자 타릭 시를 아마르는 러시아 메시 알때 EU 외교수장 카야 칼라스의 놀라울 정도의 무지함, 고의적 역사수상주의가 EU가 무시당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계가 3차 대전 위험에 처해 있는 가운데 카야 칼라스가 2차 대전에 대해 헛소리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쾌활한 무능함으로 악명 높은 그녀는 너무나도 무식함을 드러내 눈을 비비고 확인해 봤다고 아마르는 말했습니다. 카야 칼라스는 러시아가 100년 동안 그 누구의 공격도 받지 않았다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아마르는 나치 독일이 1941년 소련을 공격해 2,700만 명의 소련인을 학살한 바바로스 작전을 벌였는데 엉뚱한 소리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나치 독일군이 편견과 이념에 눈이 멀어 러시아를 심하게 과소평가해 300만 병력과 150개 사단이 괴멸됐었는데도 칼라스는 그런 역사를 까맣게 모른다고 아마르는 말했습니다. 또 처음부터 또는 나중에 공식 부대나 지원병으로 나치에 가담했던 다른 많은 유럽인들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루마니아, 핀란드, 이태리, 스페인, 크로아티아, 벨기에, 프랑스, 노르웨이인, 슬로바키아인, 불가리아인, 헝가리인, 그리고 칼라스의 고향 에스토니아 출신 발틴들도 비극을 겪었다고 시작했습니다. 아마르는 또 일본인들도 1939년 노먼한 전투에서 참패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칼라스의 역사적 무지함은 안타깝다면서 기하학이 아날레나 360도 배어복을 지적으로 불멸의 존재로 만들었다면 칼라스는 역사 속에서 극한의 미몽에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유럽이 지난 두 차례 전쟁에서 크게 실패했기 때문에 역사에 무지한 칼라스는 너무나도 위험하고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르는 지난 두 차례 세계대전은 합쳐서 8,100만 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갔다면서 3차 세계대전은 더 최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카야 칼라스가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발발을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토, EU의 많은 지도자들이 프리덴스 앙스트, 평화에 대한 공포를 보이는 반면 칼라스는 현실 부정, 러시아 혐오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EU와 자신의 영향력에 대해 기이할 정도로 과대평가하는 데 있어 단연 독보적입니다. 그녀는 EU가 고의로 방해하는 협상에서 자리를 요구하는가 하면 마치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러시아의 양보를 요구하면서 미국으로부터 공개적으로 무시당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관계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칼라스가 현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그녀의 유난히 두드러진 무능력을 반영합니다. 최근 안보 연구 컨퍼런스에서 그녀는 러시아와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 중 하나라는 사실에 어이가 없다는 듯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칼라스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지합니다. 거의 백시입니다. 특히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을 치른 중국 외교부의 고지아콘 대변인은 EU 외교수장에 무슨 저런 여자가 다 있느냐고 기가 막혀 했을 정도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